한 20여 년 뮤지컬 매우 무대에서 보여줬잖아요. 한 해가 지나고 한 해가 지나면서 점점 성장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또 어느 때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또 이렇게 다시 고민하다가 또 다시 더 나아지는 부분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과정을 겪었을 텐데 최근은 어떻습니까? 최근은 내가 노래하고 내가 무대에서 연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새는 내가 이런 점을 좀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런 지점이 있나요? 제가 작년에 공개적으로 딱 뭐다라고 아직은 표명하지 않았지만 아팠었어요. 그래서 그 아팠던 순간을 딱 알기 전까지 뭔가 이상한데? 하는 기간들이 있었어요. 몸이? 네, 전체적인 제가 너무 예민하게 쓰고 있기 다 감지를 하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감지가 약간 이상한 날이 있었거든요. 그게 점점 쌓이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사람이 많이 받다 보면 조금 이게 이상한데? 결론적으로는 작년에 그거를 해결을 했어요. 했다 보니까 다시 이제 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죠.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털어낼 걸 털어냈더니 다시 또 좋아졌어요. 네, 그리고 많은 걸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다들 아프지 말자라고 하는데 저는 아프지 말자 아니야. 사람은 죽기 전까지 계속 아플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 모든 일은 다 일어날 수 있어. 삶이 끝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나야 정상이야. 안 일어나면 좋을 것 같아? 그렇진 않아. 모든 일은 일어나야 배움을 통해서 조심을 얻게 되고 이 정도 하면 또 조심이 생겼을 것 같은데 내가 더 아파야 되는구나 이런 것도 얻게 되고 계속 어떠한 해프닝이 일어나야만 인간은 좋게 성장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네. 이런 얘기를 제가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그런 마음의 근육? 요령이라기보다는 삶에 대한 노하우, 역경을 헤쳐나가는 방법, 옥주연을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아니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이랑 이야기하는 순서가 있었는데 야, 여러분들 혹시 저한테 궁금한 거 있습니까? 굉장히 사적인 거라도 괜찮으니까 질문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한 학생이 저한테 저희가 보기에는 카이 교수님은 어느 정도 성과도 많이 내셨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도 받으시고 하시는데 그런 삶은 기분이 어떤가요?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웃음이 나는 거죠. 귀엽다. 너무 웃음이 나면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니네가 내 속을 몰라서 그래. 우리는 모두 다 썩어가고 있어. 그리고 하고 있대.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 정도 나이가 되고 나 정도 경력이 됐을 때 고민이 없을 것 같지? 그렇지 않아. 우리는 늘 서로 다른 그릇의 크기를 갖고 있지만 그 안에서는 물이 끓었다 식었다 끓었다 식었다는 것들을 갖고 있어 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거야. 카이 교수님 같다. 이걸 얘기를 해줬는데 너무 웃겨. 그런 거 같아요. 네. 제가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에 안 들면 꼭 커트를 요구하십시오. 네. 어느 날 저한테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옥주연 배우랑 같이 연기하기 되게 어렵지 않아?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건 팩트예요. 옛날에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옥주연이 그냥 되게 귀여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귀여우면 끝난 거라 그러는데. 나는 그녀가 주는 만큼 연기하고 있을 뿐이고 또 항상 함께 할 때 되게 즐거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옆에서 옥주연 배우가 여러 가지 고민을 겪고 있는 것도 많이 봤고 또 많은 성취를 해나가는 것도 오랫동안 봤고 또 몸이 아픈 것도 봤고 그랬기 때문에 그녀의 삶을 함부로 예단 재단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저는 많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녀가 다만 뮤지컬 배우로서 성장하는 어떤 위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성장해가는 모습을 직간접적으로 관람을 하면서 참
잘 해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존재에 굉장히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지금 옥주현 배우가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저런 일이 있었잖아요 라고 얘기했던 것을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뭔 소리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겠죠. 하지만 정말 다난했던, 그리고 무대를 정말 휘젓고 또 여러 가지 작품들을 정말 잘 살려왔던 그 이면에는 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굳이 해명할 여력도 되지 않는 어떤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여러분들이 따스하게 좀 품어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자, 그러면 그런 단어 알아요? 뭐야? 추구미. 추구미. 알아요? 응. 알아요? 응. 나는 어떤 어린 학생이 제 추구미가 이러는데, 뭐라고? 내가 고소미는 아는데 추구미는 뭐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추구미 아시는군요. 혼나볼래? 너무 어르신 같다. 네. 아니, 지금 이 시점에 옥주현에게 배우로서의 추구미가 있습니까? 그냥 잘 스미는 거죠. 어디에? 어디든 내가 해야 될 것에 음, 잘 스미는 거. 작품이든 인물이든 사회든 관계든 네. 다. 사실 관계는 계속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 우리는 계속 다른 사람들과, 하지만 적은 사람들도 아닌 많은 사람들과 늘 좀 이사 다니듯이 유랑극단처럼 그렇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까다로운 사람이 맞아요.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 아주 예민한 건 맞아. 근데 내가 예민하지 않고서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땐 그건 또 아니야. 당연하죠. 묻어나면서 이 일을 잘할 수 없어, 솔직히. 그러니까 내 까다로움을 다른 사람에게 힘들게 하면 물론 안 되겠죠. 근데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 예민을 요하는 직업을 서로 인정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러지 했을 때는 저 사람이 저럴 때 무슨 이유가 있을까라고 저는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그게 누구든 간에. 아니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남을 배려하지 않아, 보통. 그래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게 호기심이 많아서 유달리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 누군가가 좀 예민한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래? 그럼 궁금해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그 사람의 있겠지. 지금의 컨디션이라든지 뭔가 집안에 일이 있나? 걱정이 되죠, 일단은. 그건 내가 얘기해 줄게요. 내가 카이라는 배우가 옥주현한테 예민을 부려본 적이 있나요? 없을 것 같아? 있어요? 없을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이건 진짜 안 나가도 돼. 오늘 카이 오빠 너무 예민해요. 오늘 카이가 너무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 특히 원래 예민해. 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내가 그걸 왜 물어봤냐? 그게 뭐가 문제야? 예민해야지 배우가 라고 전 얘기하거든요. 내가 그거를 지금 왜 물어봤냐면, 난 옥주현 배우가 예민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요? 둔하다고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예민을 내가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 내가 예민한 사람이기 때문이야. 옥주현 배우가 어떤 사람이 예민했을 때 저 사람 지금 집에 무슨 일이 있나? 이거는 예민하고 기민하기 때문이에요. 예민한 사람은 예민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으나 예민하지 못한 사람은 예민한 걸 이해 못해. 그치, 못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예민을 이해해달라고 얘기하는 건 되게 강요야. 그러니까 내 말은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는 오늘 저 오빠 왜 예민해, 저 언니 예민해라고 얘기하지 말자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은 팀 안에서 기대할 것도 없고 따라서 나는 그 예민이 적어도 무대에서는 무대 프론트 혹은 백스테이지 정도까지는 너무 허용되는 부분이라고 난 늘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게 애티튜드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 하지만 그 예민함은 결국에는 무대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쵸. 그런 예민함이 더 상대를 예민하게 또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좋은 힘이다라고 저도 공감을 하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옥주현 예민하다는 거 꼭 인지하시고 앞으로 나 예민해. 아니, 예민한 만큼 예민해야 돼, 우리는. 맞아요. 그런 예민한 무대 안에서. 감수성이 그렇게 나오고 있다. 그런 것들은 정말 인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맛있는 거 혼자 드시네요? 네.
유료 광고인가요? 아니 전혀. 그냥 내가 요즘 마시는 물.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아 진짜 오늘 깊이 있고 아주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내일 녹화일 기준으로 또 내일 2번의 공연을 하실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늦지 않게 보내드려야 하기 때문에 2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까? 무대 위에 무대 플레이하면서. 예. 그거는 혹은 이런 거 진짜 해보고 싶어. 이런 거 해보고 싶어. 그거는 꼭 어떤 롤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이어도 돼요. 예.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그래도 긴장은 그냥 당연하게 내 어떤 신체 일부처럼 이게 스위치가 꺼지지 않는 거라는 것은 늘 생각을 하고 있지만 긴장감. 긴장감이 주는 좋은 스트레스도 있고 나쁜 스트레스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내가 아무리 마음 먹으려고 해도 딱 무대에 나갔을 때 특히나 어떤 특정 공연 같은 경우에는 심하게 더 부담감이 오는 공연들이 있어요. 오 그래요. 네, 그게 이제 레베카가 그래요. 아 정말. 공기가 달라요. 이유는 모르겠어 아직. 사람들이 그걸 뭐 피켓을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다 같은 걸 느껴요. 우리가 같이 무대에 서면은 이거 뭐 이렇게 뭐지? 숨을 못 쉬겠지? 같은 그 배우들이? 같이 있는 배우들이. 그래요? 이거는 정말 특히 달라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난 옥배우하고 레베카 할 때 그렇게 세상 마음이 편했는데. 정말? 뭐 다행이다. 제가 알아서 다 하겠지 하면서 난 숟가락만 얹어야지 뭐 이런 기분이었나? 긴장. 어쨌든 그 관객분들이 주시는 좋은 긴장감들인데 약간 와 진짜 너무 집중을 하니까 나를 삼키고 있어 이게 이런 생각이. 그 정도야. 그게 왜냐면 레베카 하면 뭐 옥주연이다 이런 그런 수식어 때문에 그런가? 아니야. 기대감 사람들의? 그게 그래서 정말 숨을 안 쉬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네. 우리가 어떤 공연장 가면은 여기 오는 사람들은 다들 되게 예민한가 봐 이런 공연장을 만나게 되잖아요 종종. 그거에 약간 좀 탑 오브 탑에 들어있는 작품 레베카가. 같아요. 그 작품. 제가 다른 캐스트 걸 봐도. 그래서 그 긴장감을 제거해 버리고 싶다는 게 꿈이야? 근데 제거는 안 될 거라는 거 아니까 그건 꿈을 안 꿀 거야. 아니면 그냥, 최소화? 그냥 내 스스로의 마인드 컨트롤. 마인드 컨트롤. 야, 너 몇 번 했어? 이거 몇 년 했어? 이렇게까지 긴장 안 해도 되는 거야. 하면서 저를 분리시키거든요. 맞아. 아니 옥주연 레베카 한 300번 했습니까? 그거보다 더 했을 더 했어? 아닌가? 모르겠다. 와, 네. 근데도 그렇다고. 그럼요. 대단하네요. 알 때랑 모를 때랑 다른 거예요. 뭐든지. 그러면 갑자기 질문인데, 나 다음에 레베카 한 번 더 하면 그때 이런 거 좀 못했던 것 같은데 더 해보고 싶은 거 있다. 뭐 예를 들면 감정선이나. 너무 있지. 있어 아직도? 그럼. 그러니까 그런 욕심보다도 이제 조금 더 내가 좀 더 재밌고 좀 더 맛있게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게 있다. 평생 하셔야 되겠는데. 내가 그럼 뭘 준비해야 될지 생각했을 때 내가 왜 노래를 잘하는 건지 사람들이 잘한다고 생각하고 말을 하는 건지 어떤 부분을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거꾸로 내가 그것을 내 스스로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지금 기능적으로 쓰고 있는 것을 내가 스스로 나열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소리가 잘 나는 거야. 이 힘이 잘 쥐어지는 거야. 이거 그냥 너무 지금 당연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이 너무 중요하다. 네. 지금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게 또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잖아요. 예. 저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돼요? 비슷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노래를 하면서 이 노래적인 감각을 단순히 어떤 감각의 형태로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감이라고 정의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결코 그렇게 해서는 자기 것이 될 수 없다. 내가 지금 플레이하고 있는 그 감각을 부족한 언어로나마 상대방한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이 딱 너의 실력이야. 그러니까
발성에 대한 토론을 많이 하라고 얘기해요. 난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느낌으로 하고 있고 그게 아무리 추상적인 개념일지라도 그래도. 자꾸 얘기를 하고 그쵸. 내 입으로 설명을 할 수 맞아. 있어야 그게 자기 거가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꼭 노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지식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계속 이렇게 유태교 사람들이 막 토론을 통해서 지식을 향유하고 공유하는 것처럼 노래라는 것은 연기라는 것은 정답이 있지는 않지만 자신만의 매뉴얼 그리고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메커니즘 속에서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말로 반드시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는 그 인지 능력을 해야 되는 하는 동물이잖아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생각만 하다가 그치지 않고 그것을 꺼냈을 때 카이 씨 말씀처럼 꺼내서 정의를 하기 시작하고 그걸 나누고 그걸 좁히고 하는 과정을 인지하면서 발전해 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뭐 가르친다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학생들이랑 같이 노래하는 걸 보고 그 소리를 듣고 같이 토론을 하면서 내가 배워. 그거 너무 좋겠다. 내가 늘어. 야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해봤는데 그걸 가던데.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지지 않겠냐 하면서 뭐 내가 누군가한테 꼭 지식을 전달한다기보다는 나도 그거를 말로 표현을 하고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야 그거 일리 있다. 그래? 그러면 저도 그래요. 어떤 친구가 뭐 교수님 저 이런 노래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해 레슨을 내가 모르는 노래야. 그러면 집에 가서 그걸 해봐. 야 악보 좀 줘봐. 그래서 그걸 해봐. 그걸 불러봐야지. 나는 사실 뭐냐면 옥주현 배우가 요새 같이 뭐 콘서트를 하거나 뭐 하면은 자꾸 그 남자 노래 욕심 부려. 자꾸 남자 노래해. 그리고 자기가 안 했던 작품 엄청 많이 부르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 배우 요새 왜 자꾸 남자 노래해? 라는 생각을 의문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나는 어느 정도 알아. 제가 왜 저짓하는지. 그 안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고 자기가 그 안에서 뭔가를 발견했구나. 그거를 뭔가 근육으로 또 혹은 감정으로 좀 표출을 해보고 싶어하는 거구나. 문제를 해결해보고 싶어하는구나라는 어떤 그 니즈를 되게 느끼거든요. 저는 항상 얘기하죠. 야 너나 잘해. 냅둬 너나 해.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그런 뭐 노력, 도전, 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를 깨우치려고 하고 한 단계 발전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건 제가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아니요, 뭐 높이 평가하고 싶어서 날개를 다십시오. 제가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진짜 뭐 심도 있는 이야기들 많이 꺼내서 너무 고맙고 이거는 뭐 공통 질문입니다. 마지막에 뭐 뻔하죠. 예. 옥주현에게 카이란. 옥주현의 카이란 좀 색깔이 달라졌거든요. 옥주현의 카이라는 게. 그래요? 색깔이 달라졌어요. 무슨 색에서 무슨 색깔을? 어려운 색이었는데 네. 귀여운 색으로 바뀌었어. 내가 어렵다고? 옥주현에게 어려운 사람이 있었군요. 그럼. 제가 어느 날 왜 밤에 전화했잖아요. 네. 전화하지 마세요. 자야 됩니다. 근데 카이 씨가 뭐 올린 거 보고서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 친구가 지금 이런 고민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그게 뭔가 몰라 카이 씨도 불편했을 수도 있겠다. 근데 나는 그 전보다 카이 씨한테 먹어진 마음이 좀 편했나 봐요. 그래서 전화를 하게 된 거예요. 불편했으면 전화 안 했겠지. 그래요? 난 불편한지 몰랐네. 네. 아니 그러니까 불편하다기보다도 들편했죠. 들편. 불편이 아니라 들편. 들편했어. 그랬어. 들편했어. 들편했는데 근데 너무 쉽게 편하게 보이는 사람은 별 매력 없죠. 네. 그만큼 카이 씨 매력적이에요. 근데 이제 귀여움까지 획득했다. 귀여움. 와, 큰일 났다. 네. 요거는 맛보기였고, 예. 공통 질문 사실 이게 아닙니다. 네. 예. 옥주현에게 무대란. 옥주현에게 무대란.
포괄적이죠. 어려워요. 포괄적인데 나라는 존재를 잘 유지시켜주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뮤지컬 무대인 것 같아요. 제가 공연을 하는 기간과 안 하는 기간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고 언제 쉬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많이. 안 한 때가 있나 싶은데요. 네. 근데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저도 쉬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쉬는 날은 있겠지만 공연을 많이 그러니까 안 쉬시고도 많이 이렇게 연장을 하시잖아요. 라면서 아니 그러면 회사를 다니고 싶을 때만 다니고 다니기 싫으면 잠깐 쉬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냥 저도 회사 공연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예. 네. 출근 시간이 없는. 네, 성록 씨가 이야기한 회사원이죠. 것처럼 오히려 혼란스러울 때는 뭘 좀 안 하다가 왔을 때가 더 혼란스러워요. 좋은 운동을 하다 보면 오히려 운동을 아예 안 했을 때 몸보다 더 좋은 것 똑같아요. 네, 혹사시키지 않으면 되죠. 네, 네, 또 그 안에서 방법을 찾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과 내가 명함에 있는 내 뮤지컬 배우라는 내 일을 굳이 많이 쉴 이유는 또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그거 알죠? 그렇게 쉴 새 없이 작품을 하는 것도 굉장히 축복이라는 거. 아, 그럼요. 너무 감사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을 중간중간 드렸던 내가 저렇게 좀 여유 있게 뭔가 이렇게 씬에 몰입하면서 쏟아낼 수 있으면서 저런 때가 되면 난 어떨까라고 한 때가 저한테는 지금 이제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이런 시기가 오히려 누구에게나 빨리 당겨져 올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후배들한테도 막 너무 욕심내지 말고 일단 건강하게 잘 오래 달리게 한다고 생각해. 그냥 그때가 되면 더 많은 작품들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여유로움도 생기고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여유로움도 생기고 표현이 되는 여유로움이 생기는 것 같아. 옛날에 선배님들이 야 내가 그 나이가 많은 줄 알았거든 예전에.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 그 정도 돼야 표현할 수 있게 되기 시작해. 라는 나이가 여자 나이로는 35이 넘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아직 좀 멀었네요. 그러면은 이랬는데 제가 지혜 씨랑 이제 이재 배우 그 나이잖아요. 너 이제부터 너네 정도 나이가 되면은 정말 더 이제부터 진짜 뭔가 조금 알 것 같은 나이가 되기 시작해. 그 전에는 그냥 한 거야. 그냥 열심히 한 거야. 그러니까 그 그냥 있다는 게 나쁜 뜻이 아니라 새로운 걸 정말 더 꽃이 피울 수 있는 이제 시작을 땅을 디딘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오히려 더 많은 것을 흡수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그리고 볼 수 있는 시야가 생길 거고 들릴 거다. 절대 조급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 그 친구가 조급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왜 이게 나는 이게 10년을 했는데 왜 아직 안 되지? 라는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10년을 했다고 해서 다 알 것 같은 건 절대 아니고 10년을 하면 이제 조금 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15년 정도 됐을 때 이제 조금 한 발 두 발을 조금 덜 무겁게 뗄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 저는 무대를 조금 더 즐길 수 있는 때인 것 같아요. 지금이. 네, 그래서 오히려 더 다양한 작품에서 많은 음악팀의 니즈도 있겠고 연출팀의 니즈도 있겠고 여러 니즈들을 충족해 할 수 있는 게 발현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이. 그래서 옥주현에게 지금 무대란 어떻습니까? 이 말을 왜 했냐면은 무대에 서지 않는 시간 동안에 오히려 저 스스로에게 되게 많이 게을러지고 저 스스로의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공연이 없는 기간에는 물을 많이 안 마셔. 우리 몸의 회복이 필요할 때 1번 재료가 물인 건 아시죠? 지금 뭐 셰프 찍는 줄? 네. 근데 진짜 공연 때는 어쩔 수 없이 물을 많이 먹게 되고 오늘의 내 수분량이 내일의 내 컨디션을 좌우지장지하기 때문에 잘한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옛날 사람. 딱 맞아 옛날 사람이야. 물을 많이 먹었을 때 그리고 그렇지 않았을 때의 차이를 엄청 예민하게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연을 하는 기간에는 몸이 안 좋아질 수가 없어. 좋아질 수밖에 없어.
회복이 더 좋아. 어. 붓기도 확실히 없어. 몸의 근육의 민첩함도 훨씬 좋아. 네, 우리가 감각의 동물이 감각의 파노라마가 점점 사라지는 게 노화예요. 만약에 한 10,000컷이 있었다 그러면은 그 파노라마 컷이 점점 넓어져요. 촘촘하지 않고. 네. 이게 노화거든요. 저 지금 정말 굉장한... 주문해서 지갑 꺼낼 뻔했어요. 예. 근데 이 파노라마를 네. 계속 아주 예민하고 예리하게 계속 촉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좋은 감각을 나한테 주는 생명 같은 게 저한테 무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옥주현에게 무대란 나를 더욱더 생명력 있게 만드는 동력 같은 거구나. 날 살게 하고 날 힘내게 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동력. 오히려 또 건강하게 챙겨주고. 보통 다 걱정을 하니까 너무 그러면 본인은 못 챙기는 거 아니에요? 좀 여행도 많이 가면서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공연을 하는 기간 동안에 오히려 저라는 생명 안에 조금 더 좋은 기운을 제가 스스로 챙길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서 그 이야기인 즉슨 무대에 서고 있는 옥주현은 지금도 여전히 성장하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리벽이 있으세요? 아니 나는 옥주현 지금 뭐 얘기하는지 당최 몰라서 내가 정리해 준 거야. 고맙다고 해야지. 너무 고마워.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실 옥주현이라는 배우는 노래를 참 잘한다. 또 뭐 뮤지컬 너무 잘한다. 이렇게 실력적으로도 많이 보증이 되어 있고 보장이 되어 있지만 그 이외에 뭐 그녀가 여지까지 보여줬었던 어떤 아이돌이라는 이미지 또 어떤 기운 센 언니 뭐 아니면 뭐 원래 저 사람은 노래 잘하는 거 아니었어? 뭐 그런 선입견 때문에 오히려 지금도 계속 현재 진행 중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좀 가려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나는 이렇게도 생각을 하거든. 심지어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도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다른 데 시선이 가기 때문에 그녀의 성장 중인 본질이 오히려 더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아쉬워요? 저는 아쉬워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까도 그 생각을 했지만 옥주현 배우가 머리가 백발이 됐을 때도 여전히 댄버스 부인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나 기대가 된다.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정말 멋진 무대, 멋진 마인드 그런 거를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말이 좀 웃길 수는 있지만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좀 개인적으로는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저 카이가 지향하는 굉장히 바고 또 그런 사람 한 명쯤 내 곁에 있어줘야 나도 지치지 않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멋진 의상 그리고 또 좋은 이야기 오늘 많이 들려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5년이 시작됐는데 정리하면서 혹시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끝 인사 또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짧게요. 네. 길게 드세요. 2025년에 그 마타리 플러스 처음 하게 선보이게 된 게 카이시 채널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영광이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출발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편하게 오라. 뭘 준비해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 그래서. 나 하나 얘기했잖아. 뭐 가벼운 마음. 어떻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와요. 네. 다소 어려운 질문들 많이 드렸는데 아주 현명하고 예쁘게 대답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우리 옥주현 배우의 또 계속 현재 진행 중인 모습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심층 토크 유어 스테이지 카이였고요. 옥주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